김경래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금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현안을 여야 의원 대표 두 분과 이야기다. 왜 웃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루지 못한 꿈을 그냥. 김영호 의원님은 대표급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초선 신인입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기도 전에 다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조금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이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중에 이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다들 빠져나가셨어요. 집단 퇴장을 하셨죠. 이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때 방해하지 말고 좀 들어달라고 한 게 일주일 전인데 이거 약간 뭐 말이 다른 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김영우 의원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교의 대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에 이제 더민당이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할 때는 더민당 원내대표 홍영표 대표께서 의장석에까지 달려가셔가지고 네. 원내 교섭단체 연설 자체를 방해를 했고요. 예. 많은 의원님들이 또 구호를 연호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예. 원래 이게 대정부 질의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네.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또 정부에게 하는 예. 그런 그 국회 일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 그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질의 아닌 질의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설 자체를 방해하진 않았죠. 물론 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정의당이 이번에 그 선거제 개편하는데 네. 더민당에 들러리를 섰던 그 이유 그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속셈을 정의당에서 들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세게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 얘기도 좀 들어야겠죠. 표창원 의원님. 네, 우선 김영호 의원님께서 제가 기사에서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을 자한당으로 부르는 건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도 더민당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네. 우리 것은 늘 좋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것은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관행은 이제 정치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도 잘한 거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때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건 잘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 있죠, 당연히. 아하, 네. 예. 다만 이제 그 당시 저희는 전혀 어떤 예상이나 준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돌발적 상황이었고 워낙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어났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국회에서 저러면 돼? 예. 들어야지? 이런 말씀은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정의당은 소수정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 이 부분은 대정부 질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가 열렸을 때 본회의에서 행해지는 연설이고요. 네. 원래 그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정부 질문 전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받아서 하죠. 그런데 비교섭단체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본회의 열리는 그때가 이제 대정부 질의가 그 뒤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대정부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제일 야당이면서 거대 정당이고 가장 많은 집권을 하셨던 자유한국당이 그런 소수정당 대표의 그 내용에도 전혀 모욕적이거나 어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말만 나오니까 다 퇴장하시는 것은 그건 상당히 심각한 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거대 야당 제1 야당, 거대 야당이면서 이런 거를 또 선거제도 합의할 때만 쏙 빼놓으시고 지금은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연설할 때 좀 다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윤소아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합의합시다 오늘.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듣는 걸로 아름답게 합의. 해외 뉴스를 보면 저도 뉴질랜드 그 국회를 다녀왔지만 그분들도 조용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서양 사람들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의장이 오더 했는데도 안 들으면 경위시켜서 쫓아냅니다. 아하. 총리도 쫓겨나간 적도 있고 야당 대표가 쫓겨나간 적도 있어요. 자,
오늘 원래 이제 패스트트랙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선거제 이게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서 그 전에 이 특검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민적인 어떤 관심사가 뭐 김학의 사건 그리고 장자연 사건, 네. 뭐 버닝썬 사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학의 장자연 특검 추진하겠다. 뭐 이낙연 총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조사 결과 나오면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국당에서 황운하 이주민 특검을 하겠다. 그렇죠. 이게 요 김학의 장자연 특검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데 이 황운하 이주민 특검은 왜 하자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드루킹 그 진상조사 단장도 했습니다마는 네. 초동 수사에서부터 굉장히 늑장 수사를 했고요. 초동 수사의 책임자가 그렇죠. 이주민 당시 서울청장.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황운하 지금 대전 경찰청장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시장 측근들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엊그저께 무혐의로 다 처리가 됐어요. 그 바람에 김기현 전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시장이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너무 무리가 있는 정치 수사였다. 그다음에 무혐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정치 수사임이 드러났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특검하자는 얘기는? 우선 특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검사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주재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권력적 사안이거나 이럴 경우에 특별검사제를 법으로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 내에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경찰제를 도입을 해야죠. 검찰 주재 수사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사안들이 현재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죠. 그 물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런 해석이나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정말 늑장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경수 현 지사가 구속됐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난 경찰 수사에서는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뭐 신변 확보도 안 했고 전혀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수사 초동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요. 지금 수사기관들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중요한 사건이겠죠. 각자 입장에서 따지면 다 중요한 사건이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건 약간 공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특검하자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국민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은 좀 김학의 장자연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사건 자체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이 많죠. 하지만 그 특검의 잣대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현 지사가 구속되는 사건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은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죠. 드루킹 사건 서울경찰청 수사 당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산채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 엄청나게 늦게 이루어졌죠. 아니요. 제가 파주 출판사에서 가봤는데 기각된 적은 있지만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게 또 역사 전쟁이 되죠. 근데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민주당 뭐 입장이 섰나요? 아니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특검 이외에도 특임검사제라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확신할 만한 검사를 지정해서 특별한 수사단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4차례 행해졌고요.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그다음에 그 조희팔 뇌물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 이때 특임검사로 구속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미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켜서 지금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장관이나 국회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요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특검 자체를 전혀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도 특검을 하자는 목소리가 많고 다만 대통령께서 귀국과 동시에
특정한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진상 조사를 하라라고 예. 하는 것만큼 강력하고 잘못된 그 수사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초법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죠. 뭐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해가지고 오늘 선거제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여당부터 여쭤볼게요. 네. 패스트트랙 그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다리고 있죠.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신속 처리 안건이죠. 정확한 명칭은 예. 패스트트랙 그 5분의 3 이상의 상임위 위원들 혹은 전체 본회의석상에서의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면 일단 상임위에서 190일 동안 기다리는 시간 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에서 80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50일 동안 이렇게 이제 둬서 330일 동안 예. 이렇게 숙성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최장 기간을 두자면 이번 주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330일 되었을 때 예.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을 줄일 수가 있죠. 마지막 본회의 기간을 국회의장이 판단을 하셔서 바로 그 50일 안 기다리고 바로 의결에 붙이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직은 조금의 시간은 벌 수 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바른미래당에게 제발 그 원래 초심으로 돌아오셔서 네, 합의의 정신으로 복원해 주시기를 악망하고 기대하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 네. 예. 그 자유한국당이 불편하죠.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 그 이번에 여당과 야 3당, 더민당을 비롯한 그 야 3당은 초심을 다 잃었습니다. 이 그 선거제 합의의 본질 또 이것을 그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는 그 본질은 더민당의 경우에는 집권 연장을 위한 반의회주의 폭거입니다. 이해찬 그 더민당 대표께서 입만 열면 30년 집권하겠다. 얼마 전에는 100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더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선거제도 자체보다는 선거제도에 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더민당이 사실은 그렇게 열성을 보이지 않다가 네. 결국 그 소수 야 3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근데 계속 더민당으로 하실 거예요? 예, 입에 붙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3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연동형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 조정권 사실은 더민당이 하고 싶은 건 그거죠. 집권 연장을 위해서 엄청난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알겠습니다. 연동형 예. 비례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 야당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소수 야당은 여기에 이제 들러리를 섰는데 사실은 엇박자 들러리입니다. 지금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바미당도 그렇고 지금 집안 싸움 났잖아요. 결국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여당 입장 들어야죠. 네, 우선 초심이 언제인가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모두 원내대표가 모여서 서명 사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네. 그리고 그것이 완결되는 시점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이것이거든요. 그게 초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 특별위원회 만든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 하에서 함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라는 대국민 약속이거든요. 네. 그 초심에서 이탈하신 것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 남아있는 4당이 읍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돌아와 주십시오. 함께 합의합시다. 그런데 현재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미 시간이 쪽쪽쪽쪽 흘러가고 있고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부디 통촉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합의문에서 중요한 거를 다 빼놓고 읽으셨는데요. 비례대표 등등등등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2번 항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개특위에 계속 논의를 해 주셔야죠. 우리 안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합의를 위한 그 토론을 해야지 왜 갑자기 패스트트랙입니까? 근데 그 안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잖아요. 이거 선거제 그 개편의 가장 큰 게 이제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런 취지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는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3월 17일입니까? 헷갈리네요. 그 여당하고 야 3당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여야 4당이죠, 그죠?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 밀실 합의를 보면은 3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와, 제가 읽어도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복잡하고 미묘하고 이런 누더기 법안이다. 이것은 연동형 그 비율도 50%로 그냥 다운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 석패율 이런 게 다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심상정 아마 정의당 전 대표께서도 국민들은 이 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이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정말 그 소수당도 예. 이런 비례대표제 거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만 채워지는 원내 교섭단체 만들겠다라고 하는 속셈이 들켰기 때문에 이 그 내용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표창원 의원님. 네. 이게 좀 복잡한 건 사실이잖아요. 복잡하죠. 네. 매우 복잡해. 이 복잡한 걸 좀 간단하게 네.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운데 저도 네. 이거. 사실 야구도 축구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공정하면서 재밌게 즐기려면 그런 룰이 필요해요. 예. 첫째, 300명 의원 정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거짓말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셔가지고 국회의원 넣는 것 좋으십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첫째, 300명 국회의원 그대로 유지되고요. 예. 둘째, 핵심은 28명의 국회의원을 현재의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옮깁니다. 예. 셋째, 그렇게 옮긴 비례대표 75명으로 국민들께서 주신 정당 투표 예. 그것을 최대한 구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간 거대 야당은 좀 뒤로 미루고 소수 정당들이 자신들이 득표한 그런 그 정당 투표의 50%를 보장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남아요. 한 30석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각 권역별로 석패율 2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의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호남이 지역 감정이 해소됩니다. 네. 한국에서 이룰 수 있는 300명 늘리지 마라 국민의 요구거든요. 근데 지역 감정 해소해라. 한 지역에서 패권 특정 정당이 싹쓸이 마라. 국민의 요구거든요. 네. 거기다 소수 정당 존속해서 다당제해라. 국민의 요구거든요. 이것을 확보한 최적의 알겠습니다. 룰입니다. 이게 표창원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간단한 건지 복잡한 건지 청취자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같은 걸요? 그럼요. 예. 그 표 의원님께서 이제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예, 한 방의 설명이 사실 이 정도로 안 되고 있죠, 그죠? 예. 이것의 본질은 그겁니다. 거의 그 유권자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네. 아주 극단적인 이념 지향적인 그런 그 정당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지역구 의원은 2-3명인데 그 정당에 속한 비례대표 의석은 뭐 25석, 30석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이상한 정당이 그 비례대표만으로 구성되는 원내 교섭단체가 생기면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원내 교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그 말은 국민들께서 지금은 거예요. 대통령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그 이념 지향적인 극단적인 정치 정당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뭐 배가 이번 여야 사당이 만든 안을 네. 여론조사한 건 아직까지는 없죠. 예, 아직 안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 청취자분들 이게 지금 표창원 의원께서 설명하신 이 안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문자 한번 좀 보내줘서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지금 그 제 지역구가 포천 가평인데 서울 3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은 28석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면 우리는 또 뭐 한 2-3개 다른 시군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김영우 의원님 이게 선거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법안들을 같이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거? 정확하게 지점이 어디예요? 세 개 다죠. 내용과 무조건 반대. 잘못 물어봤네. 아니 내용과 절차와 시기가 완전히 그 반의회 민주주의 폭거라니까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 무조건 게임의 룰을 특정 정당이 그냥 그 밀실 합의에 의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미당도 민주평화당도 당론으로 지금 그 추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진짜 패스트트랙에 가면은 어떤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 총사퇴 같은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뭐 모든 그 특단의 조치를 할 각오가 돼 있고요. 이것은 정말 그 의회 민주주의를 뒤집겠다고 하는 또 장기 그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음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일이다. 표창원 의원님. 네. 의회 민주주의 폭거다. 네.
게임의 룰을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 여기에 네. 대한 입장은 좀 간단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정당이 빠져서 네. 모든 다른 정당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폭거죠. 정치개혁 특위에서의 협의 과정을 반대하고요. 빠져나가고 예. 이 합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계신 건데요. 그건 이제는 그만두셔야 되고 들어오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저도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지금 다른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임명권이나 이런 부분, 기소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맞습니다. 네.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못 받는 거죠. 그거는 못 받아요? 공수처가 아닌 거죠. 그러면 패스트트랙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께 원래로 돌아와 주시라. 이거는 불가능한 안을 던져서 이런 합의를 깨는 책임을 저희들에게 넘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방식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짧게. 결국은 법안 끼워 팔기 하면서 이렇게 밀실 합의한 결과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 같아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거는 대구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천군 사건도 터졌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지역 유지와 결탁하고 지역 패권 형성하고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구 경북에서도 다른 당 의원을 가지실 그런 권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념정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종북몰이는 이제 그만두셔야 하고 우리 미세먼지의 가장 문제가 환경 아니겠어요? 유럽 대부분 국가는 녹색당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역구가 없어요. 대부분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의석을 차지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십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거대 양당 둘이서 독점하면서 정쟁으로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협의로 뉴질랜드에서도 연동형이 도입되면서 정치형이 확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좀 되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숫자를 제가 세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두 분 의견을 대표하는 의견이 이런 겁니다. 5900님이 표창원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까지 읽어드려야 되나? 이상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다. 이런 게 있고요. 7725님은 집권 여당은 빼면서 2중대, 3중대, 정의당, 평민당 살찌워 장기 집권하는 음모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 더 많은지 살짝 많은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치적인 어떤 합의 거래보다 선거제가 보다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지금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요. 선거제 이렇게 목맬 것이 아니라 경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의 그 선거 제도가 크게 무슨 탈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왜 바꿔야 되는지 바꾸려고 알겠습니다. 또 모든 걸 거는지 그게 정치가 이해가 안 가요. 신뢰도 꼴찌죠. 국회가 신뢰도 꼴찌입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부터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으로 부르기로 하죠. 서로 존중합시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